여러분의 자산 성적표. 대한민국 상위 몇 %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셨나요? 오늘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10층짜리 아파트에 비유해서 여러분이 지금 몇 층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위층으로 탈출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을 10층짜리 건물로 상상해 봅시다. 충격적인 건 1층부터 5층까지 딱 절반 높이에 사람들이 미어터진다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까보면 전체 가구의 57%가 이 저층 구간에 바글바글 모여 살아요. 숨 막힐 정도로 좁죠.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반면에 6층부터는 공기부터 달라져요. 슬슬 한산해지다가 7층 가면 쾌적해지고 8층 넘어가면 인기척도 드뭅니다. 9층이랑 10층이요. 거긴 상위 1%, 아니 0.1%만 누리는 그들만의 성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층 빌딩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닥공사, 지하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높게 올라가죠. 이 10층 아파트에도 지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것도 아주 깊고 어두운 심연이죠. 맨 밑바닥부터 훑고 올라가겠습니다.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지하층.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여기는 자산보다 빚이 더 무거운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죠. 공식 통계에는 잘 잡히지도 않는데 실상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법원 데이터를 볼까요? 2025년 들어서 개인 회생 신청만 12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중 절반 가까이가 20, 30대 청년층이라는 사실이에요. 한창 일할 나이에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집값 잡겠다고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코인이나 주식에 인생 걸었다가 박살난 케이스가 태반이란 겁니다.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지하로 추락한 거죠. 이자만 매달 50만 원씩 깨지는 분들 수두룩해요.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이 공중분해되는데 원금은 그대로예요. 10원 한 푼 안 줄어듭니다. 지하층 생활이 진짜 끔찍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끝이 안 보인다는 절망감입니다. 평생 여기서 썼겠구나 하는 생각에 자포자기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절대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기어 올라오는 비상구 분명히 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개인 회생이나 파산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쪽팔린 거 아닙니다. 12만 명이 넘게 살길 찾아 신청했다니까요. 법이 그러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쓰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2026년부터는 최저 생계비 인정 비율이 7%에서 10%로 오른답니다. 숨통에 좀 트이는 거죠.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드니까요. 둘째, 악성 부채부터 도려내세요. 카드 돌려막기, 대부업체 빚, 이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발목 잡는 귀신들이에요.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길. 당연히 피눈물 납니다. 그래도 불가능은 아니에요. 일단 빚부터 청산하고 마이너스 인생을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것. 이게 생존의 첫 단추입니다. 자, 이제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1층이네요. 순자산 빵원에서 1억 원 사이 구간. 이제야 햇빛 좀 보고 사는 겁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전체 가구의 약 29%가 이 구간에 살고 있습니다. 10집 중 3집 꼴이죠. 여기 사는 분들 면면을 보면 사회 초년생들이 주축입니다. 고시원이나 원룸 월세 전전하거나 운 좋으면 행복주택 같은 곳에 거주하는 분들이죠. 반대편에는 은퇴 후 모아둔 돈 없이 노년을 맞이한 분들도 꽤 계십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몇 푼으로 하루하루 버티시는 거죠. 1층이 누구에겐 설레는 출발선인데 누구에겐 쓸쓸한 종착역이 되는 겁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죠. 1층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시드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굴릴 종잣돈이 없어요. 게다가 월세가 구멍입니다. 매달 70만 원, 100만 원씩 증발하잖아요. 1년이면 1000만 원 넘게 남의 배만 불려주는 꼴입니다. 내 자산이 줄줄 새는 거죠. 1층 탈출 전략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1억 원 만들기. 이게 위층으로 가는 유일한 티켓입니다. 말이 쉽지 그게 되냐 하실 겁니다. 맞아요. 뼈를 깎는 고통이죠. 하지만 해야만 합니다. 월 100만 원씩 모으면 8년, 150만 원씩,
악착같이 모으면 5년 반 걸립니다. 150을 어떻게 모아? 따지지 말고 방법 만드세요. 안 그러면 평생 1층 신세 못 면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무조건 챙기세요. 특공이든 생애 최초든 닥치는 대로 넣으십시오. 그게 인생 역전시켜줄 고속 엘리베이터입니다. 당첨만 되면 3층으로 직행하니까요. 자, 2층으로 갑시다. 1억은 확보한 상태죠. KB 부동산 데이터를 보니 여기까지 합치면 전체 가구의 57%가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순자산 3억 원만 있어도 당신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43% 안에 든다는 소리예요. 2층 주민들 스펙은 보통 수도권 빌라 전세 살거나 지방에 좀 된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대출 좀 끼고 있죠. 이분들 최대 공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뉴스 도배되잖아요. 전세금 2억 원? 이 사람들한텐 목숨값이나 다름없어요. 이거 떼이는 순간 바로 지하행 급행 열차 타는 겁니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 속에 살아요. 집주인 안 도망가겠지. 매일 가슴 졸이며 사는 거죠. 2층, 탈출 전략 나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리를 해서라도 내 집을 등기치는 겁니다. 월세로 나가는 돈 1,000만 원은 허공에 뿌리는 거지만 대출 이자는 내 자산을 지키는 비용이거든요. 10년이면 1억인데 그걸 왜 남줍니까?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레버리지, 즉 대출을 당기세요. 실물 자산을 움켜쥐는 게 답입니다. 쫄지 마세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한 빚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10년 전 5천만 원이랑 지금 5천만 원,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이 원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자, 이제 숨 좀 돌려볼까요? 3층,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순자산 3억에서 6억 사이, 바로 대한민국의 허리 구간입니다. 통계상 대한민국 평균 순자산인 4억 7천만 원이 딱 여기 위치합니다. 근데 막상 여기 사는 분들은 평균이라고 안 느껴요. 내가 무슨 평균이야? 서민이지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수치는 평균인데 삶의 질은 여전히 빡빡하거든요. 3층, 4층, 거주자들 뜯어보면 수도권 외곽의 구축 아파트나 서울 빌라 전세가 대부분입니다. 빚도 2억에서 3억 정도 달고 살고요. KB 부동산 12월 동향 보니까 이 구간 분들 곡소리 나더라고요. 집값은 미친 듯이 뛰는데 내 자산은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3층, 4층 탈출구는 어디일까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순자산 6억 돌파. 그러려면 오르는 곳을 찍어야 합니다. 송파, 용산, 서초 보세요. 12월 한 달에만 2% 넘게 폭등했잖아요. 같은 돈 묻어놔도 어디냐에 따라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맞벌이로 현금 흐름 키우는 거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5층 입성했습니다. 공기가 확 다르죠. NH투자증권 분석을 보면 상위 20에서 30%, 순자산 6억에서 10억 구간입니다. 꽤 높은 위치예요. 서울 노원, 도봉, 강북의 자가나 경기 분당, 수지, 광교의 국민평수, 84제곱미터 아파트 주인분들이죠. 10중 8구 맞벌이 부부입니다. 둘이 합쳐 연봉 1억 찍고 대출 2, 3억 끼고 집 장만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겉보기엔 번듯한 내 집 마련 성공자입니다. 남들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통장을 열어보면 쓸 수 있는 현금이 씨가 말라 있으니까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 월 1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자녀가 학교라도 들어가 보세요. 사교육비 청구서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오죽하면 5층 거주민들이 깔고 앉은 집은 있는데 당장 쓸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겠습니까? 전형적인 하우스푸어의 딜레마죠. 탈출구는 하나입니다. 목표는 순자산 10억 원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진짜 중산층으로 가는 입장권이거든요. 10억 원 벽을 넘어야 비로소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방법이 궁금하시죠? 부동산 불패 신화만 믿고 기다리는 건 하수입니다. 금융자산이라는 두 번째 엔진을 달아야 합니다. IRP나 ISA 같은 절세 계좌는 기본이고 배당주나 ETF로 매달 꽂히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뚫어야 하죠. 30대 부부가 월 200만 원씩 모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리는 지루한 싸움입니다.
너무 늦다고요? 아닙니다. 이 기간에 부동산 가치도 함께 성장하니까요. 복리의 마법까지 더해지면 실제 도달 시간은 10년 안쪽으로 단축됩니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자, 드디어 6층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0%의 영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순자산 10억 5천만 원이 상위 10%의 커트라인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딱 1명만이 누리는 높이인 셈이죠. 6층 주민들의 거주지를 볼까요? 마포, 용산, 성동 같은 서울 핵심지 아파트나 강동, 송파의 소형 평수를 쥐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는 안도감이 드는 구간이죠. 심리적 안정감도 상당합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월 3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확보되거든요. 노후 빈곤이라는 공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늙어서 폐지 줍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지죠. 하지만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기침을 하면 내 자산은 몸살을 앓습니다. 집값 등락에 따라 내부의 크기가 널뛰기를 하는 구조, 여전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6층부터는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해집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생존의 열쇠죠. 자산 배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부동산 60, 금융자산 30, 현금 10. 이 비율이 황금 밸런스입니다. 잉여 자금이 생길 때마다 배당주, 채권, 해외 ETF 같은 금융자산으로 무게중심을 옮기세요. 은행 문턱을 넘을 때 대우가 달라질 겁니다. PB센터에서 먼저 연락이 오죠. 고객님, 프라이빗한 상품이 있는데 안내해 드릴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시야가 트입니다. 자, 한층 더 올라가 볼까요? 7층입니다. 순자산 1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공기의 밀도부터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KB부동산 12월 15일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5억 810만 원입니다. 이 선을 넘었다는 건 서울 어디에 명함을 내밀어도 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강남 3구의 문턱을 넘거나 여의도, 목동 재건축 단지를 소유한 소위 알부자들이죠. 7층의 가장 큰 변화는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산 증식에서 세금 방어로 전쟁터가 옮겨갑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대한 적을 마주하니까요. 앉은 자리에서 세금으로만 연간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내 돈 뜯어가는 게 이렇게 많아? 라며 체감하는 시기죠. 은행 PB들도 더 적극적으로 붙습니다. 사모펀드나 비상장 주식 같은 그들만의 리그를 제안하죠. ELS나 벤처 투자 같은 기회를 가져오는데 7층 주민이라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첫째, 부부 공동 명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종부세 다이어트의 기초죠. 둘째, 깔고 앉은 집 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세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꼬마 빌딩 지분 투자로 월세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소득의 비중을 줄이고 자본소득, 즉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는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셋째, 법인 설립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개인 세율보다 법인 세율이 유리한 구간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자, 이제 8층입니다. 상위 1%, 선택받은 소수의 세계죠. 순자산 30억 원에서 50억 원 구간입니다. NH투자증권 자료를 보면 상위 1%의 기준점이 33억 원이거든요.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100명 중 단 1명만이 도달하는 고지입니다. 강남 신축 대형 평형이나 한남동, 성북동의 고급 빌라가 이분들의 안식처죠. 한국 부자의 전통적 정의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데 이 구간은 거주주택을 빼고도 굴릴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현금 동원력이 막강하니 위기가 곧 기회가 됩니다. 부동산 폭락장에 급매물을 줍거나 주식시장이 피바다가 됐을 때 유유히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배포가 생기죠. 생계형 고민은 진작 졸업했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어떻게 우아하게 쓰고 어떻게 세금 없이 물려줄까 하는 상속과 증여의 기술뿐입니다. 드디어 최상층, 9층에서 10층 펜트하우스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0.1%만이 호흡하는 구름 위의 세상입니다. 순자산 50억 원을 넘어서면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노동의 속도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30억 원을 연 5%만 굴려도 1억 5천만 원.
세금 떼고도 순수익 1억 원이 남습니다. 숨만 쉬어도 연봉 1억 원이 꽂히는 구조죠. 자산 규모가 100억 원을 넘어가면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금융자산 30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가 약 1만 명인데 이들이 쥐고 있는 돈만 1,267조 원에 달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패밀리 오피스라는 전담 조직이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넘어 기업 인수 합병까지 주무르는 큰손들입니다. 예술품 컬렉션, 재단 설립 등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집니다. 펜트하우스는 기본이고 해외 별장까지 소유한 말 그대로 넘사벽의 존재들이죠. 지하 단칸방부터 펜트하우스까지 모두 둘러봤습니다. 자, 이제 펜을 들고 냉정하게 적어보세요. 당신의 순자산, 부채, 그리고 월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이 세 가지 숫자가 당신이 서 있는 층수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겁니다. 아직 지하라고요? 빚부터 청산하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급선무입니다. 1층이라면 종잣돈 1억 원 만들기에 목숨을 거세요. 그 1억 원이 위층으로 가는 비상구 열쇠가 됩니다. 5층에 계신다면 안주하지 말고 자산을 쪼개고 분산하세요. 망설이는 시간조차 비용입니다. 정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오늘이 지나면 새해가 옵니다. 당신의 층수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 그게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첫걸음입니다. 10층 펜트하우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는다면 비상계단이라도 뛰어 올라가야죠. 한 계단 한 계단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내용이 뼈를 때렸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현재 층수를 공유해주세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